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1년 맨날 날짜가 헷갈리는 오늘은 29일. 예, 8월 29일입니다. 이틀 남았네. 네. 5월. 그래요. 8월 29일 딱 시간 보려고 하는데 거래처 주문이 들어왔는데 가디건이 들어오네요. 추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샤워를 했는데 좀 추웠습니다. 뭐 니트, 목폴라 오늘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왔네. 감사합니다. 엘가 노벤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유명합니다. 엘가 노벤버. 네. 자, 일단은 저희가 뭐 시작은 항상 댓글 읽기죠. 네. 지난주에도 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560명이 됐습니다. 이거 사실 라이브 진행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기죠. 내가 맨날 말한다 안 한다 하는데 날짜. 라이브 진행을 원하시는 분이 원한다는 분이 10명만 넘으면 제가 라이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라이브 진행을 원해요. 이렇게 복숭아를 보낼게요. 이런 거라든지. 복숭아가 나오나 근데? 어쨌든 10명만 원하시면 저는 합니다. 그래놓고 안 들어오면 접겠습니다. 아니 종이. 이거 접겠다는 거죠 이거. 그렇죠. 종이는 접을 수 있죠. 네. 자, 지난주 SMNG님 우리 댓글 많이 달아. 네. 프리가이 너무 재밌어요. 프리가이는 뭐죠? 이번에 나온 영화인데 메타버스 내용으로. 그 사람 나오는 겁니다. 휴잭맨? 아니요. 그 사람도 메타버스라던데? 누구더라? 데드풀 역할 맡은 사람 있어요. 몰라요. 전 프리가이 하면은 프리한 사람은 박유찬? 아니. 좀 프리한데? 아니 너무 프리하지만 승리?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가이 영화 제목이 프리가이예요? 네, 영화 제목이. 저기 새하 남편 이런 상황에 영화테크 상한가 보물 건졌네요. 더 많은 보물. 영화테크 제가 참 한 달 묻어놨나? 어쨌든 급락장에 저도 감사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뾰족한 송곳니가 매력. 나 이거 송곳니 너무 싫은데 이게 사실 뻐드랑니인데 어렸을 때 제가 치과를 무서워해서 병원 예약해놓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게 뻐드랑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살짝 좀 바보 같기도 하고 피부도 깨끗해요. 깨끗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좀 하얀 게 옛날엔 컴플렉스였는데 나이 먹으니까 없어 보이지 않으니까 좋더라고요. 도움이 항상 된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미국 주식 맞아요. 달러 계산해야죠. 환율에 따라서. 맞아요. 이거는 수익이 낮더라도 환차손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보시고 세금이 얘네 따로 신고를 해야 될걸요? 얼마 수익 났다고 이런 거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장도 우리가 자는 시간에 열리고 저는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미국 주식을 하는데 미국 주식은 그냥 모읍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해서 모으고요. 거의 매매를 안 해요. 최근에 이게 수소차 관련해서 샀다라고 제가 카페에 계속해서 시황 변동되거나 제 포트가 변동되면 거기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카페.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촬영해서 내보내는 거라 늦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페를 한번 이용해 주십시오. 거기에 제가 미국 주식 어떤 걸 사고 있는지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네. 그리고 주영민님 이상한 얘기 안 했죠? PNT가 시세 분출할 것 같아. PNT보다 사실 CIS 쪽이 좀 더 좋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CIS랑 몇 개 얘기했는데 CIS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좋고요. 그리고 장비주에서는 아무래도 충전 쪽이 지금 좀 이따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바이오 비중을 줄여서 카카오는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바이오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님 같은 사람들이 등불 같은 분들을 보는 저는 운이 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갑자기 또 소화기로 끌 수도 있으니까. 은경이. 나 은경이 너무 보고 싶다. 우리 독일 사는데.
노트 필기 해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트 필기가 뭐 쓰고 하면은 머리에도 좋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 지금부터 꾸준히 내가 치매 걸리면은 그거는 아주 심각한 거라는 겁니다. 노트 필기 그렇게 하는데 아직 수익은 아니지만 희망이 수익 나셔야 되는데 이게 노트 필기를 해가면서 꼭 꾸준히 하시면 희망이 현실이 될 겁니다. 요즘 재미있는 일도 없는데 블로그 보면서 소확행하고 있어요. 감사드려요. 뭐 재밌게 한번 해보시죠. 저는 주식이 재밌습니다. KJS 몇? 네, 이거는 77. 77 형님 네, 77. 나이가 좀 있습니다. 댓글 읽기에 제 댓글도 업글돼서 함께하는 느낌이에요. 함께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 건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태웅김님 초대합니다. 말씀하신 모튼 포트를 다 매매. 큰일 나. 이걸 다 매매했다고 하는 내가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서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하면은 방송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파생되는 얘는 요걸 하고 얘는 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종목이 분산이 돼 있고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라는 걸 다 샀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선별적으로 갈아타시네. 맞습니다. 선별적으로 갈아탑니다. 블레스조이 파파 제트 플립 선물 주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액정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제 액정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예, 여기 액정이 여기 금간거 보이시나요 여기? 자 주영민님 하락장에서 줍줍 탄소가 올라가. 탄소 잘 사셨는데 그 다음은 읽지 않습니다. 200살이면 지금 유학이시네요. 맞습니다. 유학인데 흰머리가 나고 있어서 고민이 많아요. 남현택님 AI 관련 정보는 검색해도 광범위한데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잘했다. 감사합니다. AI가 사실 광범위할 것 같으면서도 또 압축해서 써놓은 사람들 보면 내용도 별로 없고 하지만 공부해야 되고요. 레이첼님 너는 왜 그러니? 뜨끔하다. 그러신 분인가 본데 이상한 종목 사셨나 본데. 남현택님 턱걸이 마지막 한 개 넘는 기분. 이 스릴. 금리와 환율 아주 중요합니다. 금리가 좀 이따 뉴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레이첼님 휴가 중이라 제대로 집중을 못하지만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틈틈이 보는 게 뼈의 각인이 될 것입니다. 미래산업 영향까지 강의로 손색이 없겠는데요. 아직 AI가 실생활에 미미하지만 주문 예약 오프라인에 이어지면 다음 단계가 아닐까. 맞죠. 이분은 좀 많은 걸 그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의 산업을 보면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냄새가 납니다. 좋은 냄새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한번 읽어봤고요. 지난주에 사실 중요한 뉴스가 많았어요. 지난주엔 그 뉴스 때문에 그 전에 많은 변동들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갑자기 너는 왜 떠있니? 자, 저희가 금리 인상을 했죠. 금리 인상을 했는데 시장 영향력 매우 높음 나와 있죠. 금리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저금리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얘기가 올해 내내 있었죠. 있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됐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설령 한 번 더 오른다고 해도 1%예요. 저 처음에 주식할 때요. 몇 프로였나? 한 2% 됐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집 살라고 하거나 맨날 얘기하잖아요. 학자금 대출 7% 8%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뭐 촛불 들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대출 금리도 오르고 이렇게 비투 부담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기사들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뭐 금리 인상을 해갖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것 같다가 확대 해석해갖고 뭐 첫 발을 내딛었다. 첫 발을 내딛은 건 맞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고금리 시대로 가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산업이 예전처럼 만약에 고금리로 간다라고 하면 경제가 다시 또 나락으로 떨어져야죠.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막 무슨 도미노 대출 시장 대출 쪼인 건 맞아요. 근데 카카오는 좀 얄밉더라. 걔네 맨날 뭐 시중보다 뭐 잘 챙겨주는 척하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상장하고 이제 다 해먹었다고 하니까 걔네도 대출 막았던데 하여간 얄미워.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됐지만 사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죠.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된 날 환율이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 금리 인상보다 테이퍼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있었던 거죠. 금리가 환율이 올라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면 해외 자금이 들어오니까 외화가 강세가 되니까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물론 다음날 뭐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당일 목요일인가 이렇게 금리 인상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환율이 안 떨어지길래 야 이게 아직까지 테이퍼링에 대한 사실 테이퍼링을 하면은 이제 돈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라는 거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가는 길이면 돈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신흥국 자금부터 먼저 회수를 하잖아요. 그럼 신흥국의 최선봉에 있는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예전에 받았죠. 근데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이미 저 사람들 뭐 천재들이 모여있는 데잖아요. 연방준비제도든 한국은행이든. 하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건 국가부도의 날 때 나왔죠. 그 한국은행에 정말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학벌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주열 총재인가요? 이분이 77년부터 한국은행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럼 IMF 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예, 그렇게 좋게 안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부동산을 이제 공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뭐 경제 자체 내에서 금리 뭐 이렇게 뭐 환율 뭐 통화량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못 해갖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게 거기서 할 말인지 그러니까 국가의 부도의 날의 마지막에 그게 나오잖아요. 뭐 2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나오잖아요. 명심하십시오.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만 이런 거는 또 선제적으로 먼저 금리 인상을 하네. 물론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워낙 싸기도 하고.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이게 집 없는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막 세게 하길 바래요. 부동산이 떨어지길 바래서. 하지만 금리는 그렇게 단순히 부동산만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쳐서 그걸 바라는 분의 삶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차에 맞게. 그러니까 댓글들 보면은 막 분노의 표출 댓글들도 많고 보면 좀 안타까워서 물론 올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올랐다고 해서 큰 영향이 없고요. 금리가 올랐다라는 건 물가가 올랐다라는 거고 그리고 물가가 올랐다라는 거는 경기가 회복이 돼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9개월 내내 금리 인상 테이퍼링으로 나왔던 거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한 번 더 올려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 때문에 은행주를 사느냐? 안 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뭐 테이퍼링 연내 시작, 테이퍼링을 뭐 연내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뉴욕장은 폭등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시장에서 이미 다 반영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조금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건 미국은 폭등했지만 신흥국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테이퍼링은 사실 미국한테는 좋지만 돈을 회수하고 뭐하고 하는 데서 우선순위는 미국이 아니거든요.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신흥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한번 뭐 이렇게 급락 이런 건 아니지만 한번 흐름을 보려고요. 미국과 함께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좋을 것 같느냐? 선진국에 대한 투자를 조금 비중을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테이퍼링이든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고 뭐하고 하면은 신흥국의 타격이 좀 더 큽니다. 하지만 모든 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거는 준비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불확실성은 해소됐습니다. 그게 이제 월요일 날 신흥국의 최선봉에 있는 그리고 변동성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또 유동성도 넘쳐 흐르는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상방이든 이렇게 커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무리수를 두는 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뭐 더 이상 불확실성 나올 만한 게 뭐 탈레반의 아, 뭐 저기 옥타곤 공격 네? 아니면은 뭐 탈레반과 뭐 김정은이 만나갖고 뭐 시진핑과 만나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서 저기 바이든을 노망난 늙은이라고 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어우, 갑자기 시나리오가 아주 극단으로 제가 식은땀이. 그리고 하나 또 봐야 될 게 이 전에 나왔었던 건데 삼성전자가 240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주가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새로울 게 없었어요. 그리고 얘네가 사실 투자했어야 될 게 정말 삼성전자는 제가 삼성 계열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굼떠요. 너무 이게 돈을 투자할 줄도 모르고 좀 안타까워요 보고 있으면. 여기 보면은 뭐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이 회사를 인수한 해 만에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얘기 나왔었던 건데 간 보다가 얘는 몸값이 4배 이상 올라가고 지금 80조 얘기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사실상 뭐 인수 철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1등 기업이다 보니까 변화에 상당히 너무 이렇게 지극히 보수적이고 굳어버렸네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고인물 느낌이 나서 뭐 돈 안 되는 그러니까 돈은 되지만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잖아요. 거기에서 세계 1등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명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 삼성전자는 그렇게 나가고 있지만 자, TSMC 그 가격 올리. TSMC 같은 경우는 보면 반도체 20% 인상 통보예요. 통보. 그냥 통보라고요. 메모리 반도체나 얘네처럼 이게 이런 걸 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파운드리 오케이. 야, 그러면은 가격 올려. 안 그래도 일감이 쏟아져요. 얘네가 일감이 너무 많아서 못 하는 거 이제 조금 이제 삼성전자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쎄 이번에 투자 발표한 게 보면 그냥 가격만 보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어차피 얘네는 투자랑 설비를 해야 되는 업종이에요. 계속해서 그거 그냥 했었던 거고 내용도 옛날에 얘기한 거랑 다르게 하나도 없어요. 시스템 반도체, 뭐 바이오, 뭐 인공지능 원래부터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용 이분이 조금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분이신 거 맞고 삼성이 없으면 우리나라 힘든 건 맞지만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혁신 뭐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말을 타야 되나? 아니면 다시 컴백. 그러니까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의 비중을 더 이상 늘리고 있지 않고요. 잘 모르겠어요. 삼성 관련된 쪽에 뭐 투자했었던 적이 삼성 SDI 투자 한번 해봤는데 뭐 그건 뭐 어차피 전기차니까 그 외에 지금 삼성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없고 뭐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 반도체나 이쪽은 여전히 관심이 있는 편이지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 발표는 실망이었다. 근데 이제 뭐 미국하고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공잘 증설이나 마지막으로 뭐 희망을 걸어보는 건 그쪽일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지? 또 괜찮았었던 뉴스는 뭐 하나솔루션에서 삼성전기 와이파이 모듈 인수. 이건 사실 UAM이랑 이쪽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고 보면 하나가 삼성 거를 많이 인수했어요. 옛날에 삼성 테크윈도 그렇고
삼성 뭐 종합화학도 그렇고 삼성 전기 부분도 친한가? 아니면은 하나가 싸움을 잘하니까 이렇게 좀 뭐 봐주나? 싸운 다음에 하나씩 가져오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삼성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엄청 큰 뉴스였는데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 다행히 조용히 넘어갔고 미리 선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볼게요. 또 어떤 그 SKC 자회사가 그 자본 잠식 이런 얘기 나와갖고 제가 SKC를 장기간 갖고 있었잖아요. 예. 전부 매도했습니다. 왜냐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뉴스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 군데 나오고. 그러니까 자회사에서 자본 잠식 부분이 있어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차피 수익도 많이 났고 2차 전지에서 장비 빼고 지금 소재 쪽은 30% 정도 줄여놨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TSMC 가격 인상한 거 보고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DB하이텍 쪽을 사는 겁니다. 걔네도 20% 가격 인상했잖아요. 8인치지만 어쨌든 간에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 그래서 DB하이텍을 인수했으면 좋겠는데. 할까요? 삼성이요? SK가 한다면 믿겠다. SK가 투자는 참 기맥히게 잘해요. 근데 SK가 만약에 투자한다면 하이닉스가 바뀔 것 같네요. 확실히 가치도. 그렇죠. 왜냐면 하이닉스는 지금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삼성전자는 뭐 파운드리라도 있는데 하이닉스는 아무것도 없죠. 걔네는 그냥 이거대로 움직이는 그게 우리나라 2위 기업이라는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수소차 먼저 할게요. 뭐라? 내가 또 해놨는데 내가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나? 이거 해야 되나? 잠시만요. 여기 있다. 자 수소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떠신가요? 이게 색깔만 봤을 때 엄청나죠? 불타오르네요. 저희가 수소차에 대해서 3주 전부터 얘기했나요? 네, 맞습니다. 3주 전부터 얘기하면서 비나텍을 얘기하면서 상하프론테크 그러면서 이제 급락장에서도 수소차 쪽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략이 이번에는 잘 맞았다. 급락장에서 그 2차 전지 소재 쪽이 세서 장비로 넘어가면서 수소 쪽으로 그리고 제가 카페에다가는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제가 써놔요. 보셨죠? 예, 저는 수소 쪽에 대한 비중을 넓혔고 그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비중을 완전히 줄였다. 그리고 자동차하고 수소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게 자동차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사실 하는 게 수소예요. 현대모비스에서 그렇죠. 1조 4천억인가 투자해갖고 연료전지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잠깐만. 속보로 아프칸 카불에서 폭발음 들려? 아 이게 또 뭐야? 지금 그때도 그 공항에 지금 그 폭탄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IS가 뭐 왔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바이든의 이번에 아프간 철수는 최악이죠. 나는 그렇게 되면 이쪽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자님? 완전 넘어가는 그죠. 거죠. 왜냐면 중국이 탈레반하고 손잡은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장 위구르를 너네가 편을 들지 않으면 우리는 니네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것도 놔두겠다. 왜냐면 걔네가 지금 신장 위구르를 엄청 누르고 있거든요. 같은 이슬람 쪽인데 바로 옆이에요,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번에 왜 그랬는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는 판단력이 흐려졌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중국이 원하는 광물이 거기 다 있잖아요. 거기 뭐 사람 다 광물 덩어리니까. 안타깝네. 아프간이 옛날에 되게 잘 살던 나라였는데. 수소차 밸류체인 이거 많이 보셨죠? 예. 이거는 뭐 유진투자증권에서 옛날에 나온 건데 수소차는 뭐 이게 수소는 이제 연료전지 쪽으로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연료전지 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울산이랑 청라에다가 1조 4천억인가 해서 그쪽에 단지 만든다는데 청라가 그러고 보면은 환경산업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나 봐요. 환경산업단지도 그쪽에 있고
이 수소차 밸류체인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수소차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여기서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함정이다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수소차의 핵심은 저 연료전지 스택이에요. 연료전지 스택은 그 공기와 이 산소, 네. 그 산소랑 그러니까 그 에너지 저장장 에너지를 거기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예, 그러니까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수소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예요. 그렇죠. 그럼 2차 전지는 지금 배터리 같은 거잖아요. 수소차의 심장과 같은 건데 심장이에요. 저거를 통해서 수소와 산소를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연료전지 스택이에요. 근데 이제 모두가 다 뭐 핵심 부품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 그 오지환 씨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으로 치면 눈, 코, 입 다 핵심이지만 뭐 눈이 사실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뭐 손가락 하나도 없어도 손가락도 핵심 부품이지만 이거 없어도 죽진 않잖아요. 근데 심장이 없으면 멈추면 죽잖아요. 그냥 예, 그게 수소차의 스택인 거고 자동차에는 엔진인 거고 전기차에는 배터리인 거죠.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핵심이지만 수소차가 수소차인 이유, 전기차가 전기차인 이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내연기관차도 엔진이 있으니까 내연기관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심장이 뛰어야 사람인 거고 그것처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저 연료전지 스택이에요. 그럼 연료전지 스택 안에서도 저기에서 수소차에서 연료전지 스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인데 그 안에서도 또 그 상하 프론탱크가 왜 주식이 셌느냐. 상하 프론테크 주식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분리막이다라고 하는 저 멤브레인 필터 저게 막 전극 접합체라고 해요. 저게 뭐냐면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소재, 뭐 촉매 이런 거 같은 거 하는 거니까 소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게 수소차에서는 지금 이제 뭐 미국 고어사가 있었던 거를 상하 프론테크가 국산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연료전지 쪽에서는 비나텍이 저걸 하는 거고요. 비나텍이 제가 MEA 하면서 그 멤브레인 그 막 전극 접합체 발음이 어려워. 근데 그 비나텍에서도 이제 자동차용으로 그걸 할 수 있게 뭘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분야인데 상하 프론테크가 그거를 국산을 해서 현대차에 납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기부터 매출이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제가 셌던 거예요. 그러면 스택 안에서도 그 멤브레인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43%예요.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게 18%가 금속 분리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리판이 현대제철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금속 분리판 같은 경우는 그냥 균일하게 수소하고 산소가 균일하게 확산이 되고 그 모터가 구동될 때 전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물과 열은 배출시키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 분리판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면은 여기를 통해서 써 있잖아요. 네. 여기 어떤 분이 이렇게 유튜브에 블로그에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써 있잖아요. 여기도 핵심 부품이라고 써 있는데 얘는 핵심 부품이 맞아요. 왜냐면은 스택 안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18%예요. 외부에서 여기 통로가 새겨진 유로가 보이죠, 여기요. 네. 거기에 외부에서 공급된 수소와 산소가 혼합되지 않고 각 전극 내부로 균일한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전극 반응에 생성된 물을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하는, 그러니까 이 통로 역할을 하는 이 금속 분리판이 현대제철에서 원래 현대모비스로 다 납품을 했어요. 근데 그 세종공업이 그거를 뚫었습니다. 현대제철 독점을. 그러니까 세종공업이 세종 EV라는 회사로 현대모비스의 현대모비스가 연간 4만 대의 이 금속 분리판을 하는데 15,000대를 세종공업에서 자기네들이 따낸 거예요. 그렇다면 많이 따냈죠. 왜냐면은 계열사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종공업을 되게 유심히 본 겁니다. 그럼 이 뉴스가 최근 뉴스냐? 아니요. 예전에 이미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세종공업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수소차의 핵심은 스택인데 스택의 핵심은 멤브레인. 그거는 사실 국산화가 될까 말까 하던 거에서 상하 프론테크가 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세게 갔었던 거고 그 전에 나왔던 뉴스에서는 금속 분리판을 세종공업이 만들어갖고 현대차에 납품이 됐다.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현대차에 납품은 사실 부품은 현대모비스에서 다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4만 대 중에 15,000대라고 하면 엄청난 비중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현대제철 그러면은 현대제철이 더 많은데 하지만 현대제철은 금속 분리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요? 얘네는 이미 제철이나 이런 거는 탄소 국경세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그리고 연료전지 모듈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가 하고 그러면 여기 보면 가스킨 나오시죠. 이거는 이것도 보면은 사실 동아화성이랑 평화실공업이라는 회사가 해요. 그거는 이제 이 동아화성은 그러면은 내가 왜 예전부터 알고 있었냐면 이 연료전지 가스킷 같은 경우가 최근에 나온 뉴스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2008년도에 이 가스킷을 가스킷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스켓 네, 가스킷. 네, 가스킷. 뭐 어쨌든 뭐 같은 거니까 스택 원가의 10%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멤브레인 막과 분리판을 밀봉하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위에다가 고무랑 이거랑 이게 딱 하나로 성형해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밀성이 유지가 돼야 돼.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 좀 그런데 기밀성 같은데. 저도 기밀성. 예. 이게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밀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안정성이 확보가 되죠. 수소가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수소가 손실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무 고문을 할 수 없어요. 이거를 국책과제로 3년을 국책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해갖고 2008년에 국산화해서 상한가를 갔었어요. 그때 아마 상한가 갔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스켓을 공급하는 회사. 그러면은 요 회사, 요것들 위주가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수소 저장 장치에서도 수소를 갖고 있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탱크. 그러니까 수소 탱크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의 자회사 몇 번 얘기하잖아요. 일진 복합소 하이솔루스 이름을 영어로 바꿨네. 걔가 세계에서 10%를 차지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수소 저장 탱크는 그냥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타입 1, 타입 2 이것도 이제 어떤 분의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1, 2, 3, 4인데 이 4 보면은 플라스틱과 같은 비금속 라이너에 탄소 섬유 복합세조 용기 전체를 보강했다. 그러면 일단은 안정성도 있고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이 섬유 같은 경우는 무게는 4분의 1인데 강도는 10배잖아요. 엄청난 거죠. 이것도 사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가 많이 간 게 이것도 국산화 해낸 거예요. 이게 아마 일본 애들이 이런 거, 그러니까 일본이 이 소재나 그런 거 잘하죠. 이런 거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민족성도 있죠. 왜냐면 걔네는 한우물을 파는 민족성, 장인 정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게 장인 정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민족성이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해서 소재 쪽을 걔네가 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도 많고 그리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당연히 임금차는 나지만 우리나라처럼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중소기업에도 많이 들어가. 그거는 일본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장인 정신도 우리는 없고. 자 그러면 갑자기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싫어하는 그래. 그러니까 보면은 수소 탱크에 타입 1, 2, 3, 4가 있는데 요 4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예요. 일진 아이솔루스에서 하는 거. 요 1, 2, 3는 보면 금속 재질 무겁겠죠. 용기 전체가 금속이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탱크로리 같은 거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 그 밑에 땅에 묻어놓는 수소 저장 뭐 주유소 같은 데도 있고요. 그 이제 타입 2 같은 게 아마 그런 거겠죠. 그 금속 재질에 유리 섬유를 보강한 거고. 이 타입 3 같은 경우도 괜찮긴 하지만 알루미늄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비용적으로 알루미늄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다 타입 4로 하는데 일진 거기에서도 타입 4로 현대 그 넥소에 납품을 하고 있고 1, 2, 3 같은 경우는 NK가 해요. 제가 NK 많이 얘기했잖아요. 벨라스트, 수 그것도 그러니까 환경 오염되는 그거 바다 오염하는 그거 정화하는 것도 하면서 요런 걸 하기 때문에 수소차 충전소 관련 주기도 해요. 왜냐면 요런 탱크 때문에 요런 일반적인 탱크는 NK가 우리나라에서 좀 강자입니다. 하지만 진입 장벽이 막 높진 않고
그 업력이 오래됐을 뿐이고 그래서 이게 마진이 큰 편은 아니죠. 요 타입4가 핵심입니다. 그걸 하는 게 여기에 나오는 일진 다이아의 자회사 이제 상장하게 될 일진 하이솔루스 이름이 안 붙어.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뭐 유니크 수소 제어 밸브 세종공업 여기 또 나오죠. 이 수소 센서 수소 제어 밸브 이것도 핵심 부품이다라고 하겠지만 여기 원가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요. NK 여기 나오네 수소 충전소. 요 그림은 뭐 유진투자증권에서 해놓은 거니까 이걸 뭐 캡처해서 보시. 이 정도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요 아마 리포트를 제가 찾아서 한번 넣을게요. 그러면은 세종공업은 요 수소 센서와 수소 제어 밸브도 하지만 여기 금속 분리판도 이 현대제철을 깨냈죠. 그러면은 어떤 게 핵심인지 지금 나왔죠. 스택의 가장 40%를 차지하는 스택에서 43% 원가를 차지하는 그 멤브레인 분리막을 한 상하 프론테크 그거 그럼 최고죠. 그리고 그 스택 안에서 18% 차지하는 이 분리판 현대제철 세종공업 10%를 차지하는 가스켓 아유 어려워. 동아화성과 평화실공업이다라는 평화홀딩스의 자회사예요. 평화홀딩스에서 아마 지분 50%인가 갖고 있어요.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원가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나중에는 수소차가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그 마진이 좋습니다. 그 외에는 진입장벽이 낮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하 프로테크 주봉상도 좋고 일봉상도 괜찮죠. 지금은 이게 아마 신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매물이 없어요. 근데 가격을 그러니까 이익 실현을 많이 한 거죠. 아마 기관들이었을 것 같은데 요 가격 밑으로 아마 잘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물층이 또 여기 형성되고 있죠. 이 위로는 매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따라가긴 부담스러우니까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멤브레인 말고 그 밑에 이제 분리판 세종공업 볼게요. 흐름 나쁘지 않죠. 여기는 근데 큰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월요일날 주식시장이 오른다라고 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주들이 아마 오를 것 같아요. 바닥에 있는 애들 뭐 반도체라든지 주봉상으로 봐도 세종공업은 부담이 없어요. 네. 이 월봉상으로 봐도 제 생각에는 이 신고가 넘는다고 봅니다. 신고가 넘어요. 네. 왜냐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안에서 얘네가 이게 배기가스나 이런 거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뭐 소음기도 하고 그것도 사실 좋은 거지만 이 신사업, 뭐 세종 EV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이 신사업도 되게 괜찮고 그 아마 여기 전기차 배터리 팩도 세종공업에서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신성장 동적에 이렇게 변신을 빨리 했고 미리 준비가 잘 돼 있었고 실적이 보시면 이번에 자 분기 실적을 볼게요. 작년 분기가 6월달 2천억인데 올해 얼마예요? 4천억이죠. 영업이익은 어떻게 보시나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57억에서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가 지금 체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또 말만 드러내자면 뭐 BPS가 15,000원이에요. 그럼 자산 가치만 15,000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장도 크고 땅도 크니까 그 가치가 있겠죠. 물론 자산 재평가는 했다고 하면 더 커지겠지만 굳이 구차하게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실적은 확인됐죠. 그럼 상하 프로테크도 한번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늘고 있죠. 작년에 333이었는데 463 영업이익도 더블. 하지만 수소차는 앞으로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죠. 그럼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상승했고 그리고 회사 재무도 나쁘지 않고 결국은 아마 이거를 국산화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실적으로 돌아오면 앞으로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일진 말고 그거는 일진 하이솔루스를 그냥 보는 게 낫고요. 그 아까 얘기한 평화실공업에 이렇게 보시죠. 평화실공업이더라고요. 네. 이게 급등했죠. 최근에. 이게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넥소에. 이미 예. 동아화성도 지금 보면 얘는 그 가스켓뿐만이 아니라 항상 제가 얘네 자회사 얘기하잖아요. 동아퓨어셀. 예, 동아퓨어셀에서 차세대 연료전지를 상용화에 성공했고 얘네는 수출 위주잖아요. 덴마크랑 이렇게 손잡고 하잖아요. 얘네 보면은 나와요.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 상용화 소식. 상용화잖아요. 연구실을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판단 얘기잖아요. 판단한 얘기죠. 그러면은 이 회사는 실적이 그러면은 좋아졌나 한번 실적 한번 볼게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좋아졌죠. 보이시죠?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수소차가 예전에 수소차 얘기는 이미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2년 전에도 이미 한번 테마가 불었었고, 근데 이제 막 좀 이상한 회사들, 뭐 수소를 그냥 추출해내기만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막 급등해갖고 막 대주주 팔아먹고 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뭐 현대차가 잘 나가는 수혜도 당연히 보죠. 하지만 이 수소차나 이쪽으로 앞으로 성장성을 한번 보시자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공업은 금속 분리판을 현대모비스에 납품하고 현대제철에 그거 벽을 뚫었다. 그리고 실적이 많이 2배 이상 늘었다라는 거는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리고 동아화성은 가스켓도 있지만 자회사 동아퓨어셀도 있죠. 그러면 무기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상하프론테크는 미국의 고호사의 독점 구조를 깼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평화실공업은 어쨌든 가스켓을 공급한다라는 자체만으로 아마 수익성 개선이 많이 될 거예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지만 요런 거 위주로 보자는 얘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 외에는 핵심이 아니라 아까 아까 방송에서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야 다른 거 더 없어? 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다 세팅이 되는 거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위주로 보시고 그 외에도 보면 유니크 같은 경우도 뭐 수소 제어 밸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실적도 좋아졌어요. 근데 너무 차트가 깨져갖고 얘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다 올라왔죠. 얘도 부담 없이 좀 봐도 될 종목인 게 실적 개선이 조금 보이시죠? 매출이 작년에 대비해서 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차도 있지만 결국은 얘네도 여기 보면은 유압 조절하는 거 이런 것도 얘네가 하는 거는 유압 뭐 이런 밸브 근데 사실 밸브가 국산화가 많이 안 돼 있대요. 일본이 많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 걔네는 나사 하나를 만들면서도 나사는 내가 세계 최고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야 나사 그까짓 거, 예, 그러니까 야 좀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 거를 조금 국산화를 계속 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유니크도 한번 그리고 이제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수소 추출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에 수소를 추출을 해갖고 넣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 관련주입니다. JNK 히터. 수소 충전소 얘기 나오니까 요즘에 전기차도 충전소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수소 충전소도 전기차 충전소와 함께 충전소 휘발유 지금 충전소만큼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소차 충전소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방송 때 이렇게 많이 했는데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닥에서 얘는 오히려 조금 부담이 없어요.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하면은 사실 자동차와 같이 한번 엮어보시죠. 현대모비스는 수소 연료전지 아마 핵심 기업이 될 거예요. 세계적인. 얘도 지금 바닥에 올라갔으니까 뭐 부담 없어요. 매물벽이 너무 두터워서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얘는 안전합니다. 접근보다 납니다. 그리고 수소 트램 하면은 현대로템. 얘는 대북주랑 엮을 수 있는 회사죠. 네, 로템이니까. 그리고 뭐 연료전지 쪽에서 뭐 건물용 연료전지 안에 들어가는 그 멤브레인이나 뭐나 하는 거 비나텍. 근데 얘는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적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나와도 몇 억만 조금 나와도 몇십 프로 조금 나온 것처럼 돼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얘가 빠진다고 하면 저는 얘를 더 추가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비나텍 같은 경우는. 왜냐면 얘네는 뭐 촉매, 멤브레인, 뭐 연료전지에 관련된 모든 걸 해요. 그리고 그 발음이 어려워. 커패시터인지 뭔지 컴패시터.
예, 커패시터. 네. 그게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되게 핵심 기술이에요. 얘는 말 그대로 진짜 핵심 기술이에요. 얘는, 예. 그런 거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뭐 저번에 뭐 커넥터는 윌링스였나요? 네. 뭐 윌링스도 사실 좋아요. 걔네는 이제 변환 장치니까 뭐 보시면은 그때 한번 쭉 올랐다 팔고 결국 그 가격 됐어요. 내가 이때는 사실 못 봤어요. 좀 아쉽죠? 예. 결국은 요 가격에 또 물려 있는데 좀 조정받으면은 태양광에서는 얘가 좀 좋다. 새만금이 앞으로 더 많이 거기 신재생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길 거니까. 그리고 SPO셀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용 그 연료전지 세게 오르잖아요. 그 지금 엄청납니다. EM 코리아 같은 경우도 수전의 방식의 이제 충전소 뭐 이런 거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후순위예요, 후순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하프로테크, 뭐 세종공업, 동아화성, 그리고 평화홀딩스보다는 그냥 동아화성이 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일진아이솔루스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고 그 외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나 좀 깡이 있다. 깡이 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전반기 사실 가장 히트 주식이 효성그룹주였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 하반기는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나 쪽. 뭐 지주사 하나, 지주사도 좀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지주사 하나 얘기랑 많이 했잖아요. 하나 SK 그리고 효성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다 그렇게 안 올랐어요. 근데 효성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자회사들이 오르니까 효성이 조금 올랐는데 하나는 아직까지도 SK 두 개는 좀 관심 있게.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플러그 파워 지분을 10% 갖고 있어요. 미국의 수소 관련 회사. 그러니까 미국 투자한다면 그 세계 수소 연료전지의 핵심이 플러그 파워예요. 제가 해외 투자에서 중국하고 미국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회사들을 보면 이 발라드 파워나 플러그 파워가 다 수소 관련주인데 최근에 조정이 좀 끝난 느낌입니다. 보면 연초 대비 거의 뭐 막 3분의 1 토막 났다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느낌. 좀 부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뭐 플러그 파워 이것도 보면은 조정이 좀 끝난 느낌입니다. 가격이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을 보실 거면 미금 에너지가 그 수소차에 수소의 수직 계열화를 모두 이룬 게 미금 에너지예요. 조금 많이 올라 있죠. 그냥 관심 있게 한번 중국의 수소 관련 회사를 투자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금 에너지랑 그리고 사실 윤기 실리콘도 그쪽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따가 태양광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윤기 실리콘은 참 좋은 회사입니다. 수소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수소차랑 자동차랑 같이 한번 보면 돼요. 왜냐면 자동차가 지금 움직이는 것 자체도 9월 달에 그 수소 연합 뭐 잠깐만요. 뭐 있는데 수소 연합체인가 뭔가 9월 7일 날 그 대기업 총수들 모여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9월 첫째 주까지는 수소가 좀 세지 않을까. 핵심은 당연히 뭐요? 핵심은 당연히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럼 현대차 그룹 자동차로 넘어가서 보면 제가 2차 전지의 비중을 줄이면서 충전소하고 장비 빼고는 싹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와 수소로 넘어간 게 자동차가 어차피 수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면은 여전히 바닥에 있는 현대차. 하지만 현대차보다 지금 현대모비스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매물이 많지만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부담 없는 가격대죠. 지수가 좀 정상화가 되고 3,300을 재돌파한다라고 하면 이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와 그리고 SK 지주사나 뭐 이런 SK 쪽이 한번 끌고 가지 않을까. 삼성이 가주면 좋지만 삼성 생각하면 제가 답답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전체적으로 움직이니까 제가 SL, 뭐 커넥터, 한국단자 이런 데 보면은 다 바닥에 있잖아요. 네. 입맛대로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분야대로 자동차. 그리고 이제 뭐 바닥에서 이제 MVH 코리아도 조금씩 움직이고. 네. 뭐 당연히 뭐 세종공업, 동아화성도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덕양산업 같은 애들도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적 다 좋아요. 한번 보세요. 이거는 너무 많이 보여줘갖고 그렇죠. 내가 무슨 바바리맨도 아니고 우리 산업은 그냥 뭐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수소 운송, 올라오고 액화 수소 운송 얘도 한번 관심. 근데 기왕이면 저는 만약에 지금에서 자동차를 한다라고 하면 아예 없다라고 하면 현대차 EUV가 왜냐면 어차피 연말 또 배당 나와야 되고 중간 배당도 이제 또 나올 텐데 그리고 배당 나왔습니다. 중간 배당. 입금됐어요? 네. 내가 나는 왜 그걸 확인을 못했지? 6,000원 입금됐습니다. 그래도 뭐 몇천 원이라도 기분 좋잖아요. 그럼요. 배당을 받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를 한번 네. 그냥 모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소 쪽이 좀 제 생각엔 좀 단기간으로 셀 것 같은데 하반기는 자동차가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수소차 비중을 좀 많이 늘렸고 한 30%까지 늘린 것 같은데 자동차까지 하면은 거의 한 50% 정도가 자동차와 수소차 쪽으로 가 있습니다. 50%요? 네. 근데 어차피 자동차는 네. 한 15% 줄였다가 지금 현대모비스랑 현대위아를 제가 조금 다시 담았어요. 제가 LNF는 싹 정리했거든요. 네. 그리고 SKC를 정리했으니까 제가 좀 SKC. 뿌릴 때가 많았잖아요. SKC는 어쨌든 간에 좀 저한테 가족 같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 참 고생 많이 하고 수익 많이 줬죠.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동차 쪽도 뭐 만도 이런 거 빼고 네. 열심히 한번 모아가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세종공업과 동아화성을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로도 되게 좋게 봅니다. 아까 우리 오지연이는 동아화성을 갖고 있지만 성창오토텍도 뭐 나쁘지 않지만 기왕이면은 하나를 모으는 게 낫다라고 해서 세종공업이 있었다면 세종공업을 사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세종공업도 좋고 동아화성도 좋은 것 같아요. 자동차 이렇게 보고 우리가 또 2차전지 그래도 고마웠던 2차전지 한번 봐야죠. 에코프로비엠만 참 진짜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 블레스조이 파파 이걸로 거의 이제 한 80% 정도 수익인데 80%요? 예, 몸무게가 80kg가 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몸무게만큼 수익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오,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러면은 아까 얘는 뭐 그냥 그러니까 소재 쪽보다 저는 이제 장비를 보라고 하는 게 소재가 사실 이제 조금 에코프로 BM 빼고는 다 사실 기간 조정 쪽으로 이제 가격 조정까지 들어갔어요. 이거는 바로 가면은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그 뭐 첨보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조정. 조금 기간 조정으로 갈 느낌이고 DI 동일도 2배 왔으면 쉬어야죠. 조정. 예. 이게 계속해서 하나만 계속 가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배출권하고도 연결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그나마 조금 하나가 더 있으니까 조금 보고 이거 탄소 배출권 때 또 한번 얘기를 하고요. 네. 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정. 요런 조정이 사실 좋은 조정이에요. 얘도 보면 옆으로 쭉 가면서 이 가격을 깨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요런 조정을 조금 소재주가 한 3개월 정도 보여준다고 하면 그게 가장 건강합니다. 뭐 계속 내가 수익 나면 좋지만 뭐 여기 산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이미 여기서 시작된 걸 보셔야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요 위에 소재주보다 그 장비주로 대장이었었던 게 원익 PN이 얘는 충방정 시스템 이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세잖아요. 이제 거래가 또 한번 터졌네. 그러니까 이게 충전 시스템에서는 원익 PN이하고 S트래픽 얘기를 제가 했죠. 실적도 되게 좋게 돌아섰잖아요. 얘 흐름 한번 보세요. 저는 얘는 안 줄입니다. 이런 애들은 뭐 수익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한 5%? 하지만 얘는 조정 시에 더 담을 예정이에요. 차라리 이 매물권 밑에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게 나아요. 왜냐면 충전소 엄청 생긴다니까요. 지금 얘 실적이 돌아섰어요. 네. 매출도 더블 이상 나왔고요. 전부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충전소는 앞으로 계속 늘린다라고 정부에서
말했잖아요. 언급을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들어갑니다. 그럼 충전소 관련해서 원익 PN이 에스트래픽 그리고 또 뭐 약간 얘는 좀 리스크가 있는데 휴맥스 같은 경우도 예, 그러니까 건물 4호까지 지금 다 팔았어요. 변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단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건 당연하죠. 지금 당장은 IT 셋톱박스 뭐 이런 거니까. 하지만 얘도 히든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비고 그리고 오비고 차지인 같이 예, 얘네가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충전소를 지금 그 주유소만큼 짓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한 회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나눠서 한다라고 그러면 SK는 그 SK 정유인가요? SK 주유소, SK 에너지랑 걔네가 인수한 시그넷 EV랑 하겠죠. 그리고 에스트래픽 같은 경우는 현대차 쪽하고 뭐 연결고리가 있고 휴맥스는 아마 자기네들이 이제 주차장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하잖아요. 건물 예, 예. 그리고 뭐 코인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쪽은 예, 뭐 코인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얘기하다가 충전소까지 그냥 본 김에 한번 기왕이면 저는 뭐 원익 PN이나 에스트래픽 그리고 뭐 활성화 장비나 이런 것까지 하니까 충전소 하나만 보겠다라고 하면 에스트래픽 걔는 가볍죠. 그러니까 좀 화끈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스트래픽 그리고 나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거 깔고 가겠다 하면 원익 PN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에서는 그 밑에는 사실 PNT가 그 다음이었거든요. 근데 PNT가 살짝 지금 소재처럼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가 조정을 주고 있을 때 뭐 CIS라든지 CIS는 아직 지금 흐름이 좋거든요. 뭐 CIS가 PNT보다 지금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위에 뭐 코인테크 이런 애들 지금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는 좀 사실 좀 약해요. 좀 말하기가 이노메트린도 괜찮고 얘는 역배에서 정배로 바뀌는 초입 느낌 나죠. 네. 역배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서니까 이제 정배열로 바뀔 수 있는 SK에서 또 인수한다는 얘기 나올지도 몰라요.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그 외에 있는 애들 뭐 SKC 같은 경우는 저는 당분간 리스크가 있어서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는 좀 기다려 보세요. 왜냐하면 얘네 하나만 너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성장할 산업인 건 맞지만 쉬면서 가야 된다. 지금은 소재는 좀 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수소가 움직이지 않을까. 뭐 둘 다 가면 좋지만 돈의 쏠림 현상이 그 둘 다 이렇게 끌고 가진 않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하면 같이 가겠죠. 외국인 자본이 막 들어오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10월 달에 뭐가 있느냐. 수소 뭐라고요? 아까 나온 김에 찾아. 수소 얼라이언스 얼라이언스가 무슨 동맹이에요.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비행기 탈 때도 뭐 이런 거.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예, 뭐 이런 거 한대요. 뭐 이런 거 한답니다. 뭐 어쨌든 뭐 이거 하고요. 한국말 좀 쓰지. 나로 지금 뭐 발사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잖아요. 네, 옮겨놨고 뭐. 예. 예, 뭐 이런 거. 나 성공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최초. 예, 저는 기대가 좀 됩니다. 우주항공주를 보면 네. 또 누구는 우주항공이 아니라 항공우주라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건 이제 한국 항공 우주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일단 지금 흐름이 제일 좋은 건 한화 시스템이에요. 얘가 지금 흐름이 제일 좋잖아요.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 유상증자도 성공을 했고 그걸 통해서 영국의 원팩이라는 회사도 인수를 했고 그래서 뭐 이제 시스템이나 뭐나 발사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수직 계열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하나 그룹이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 시스템 흐름이 좋고 그리고 또 이게 UAM 관련주잖아요. 네. 미국의 그 금요일장에 그 조비 에비에이션 뭐 이런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조비는 비료 회사인데
미국 조비 회사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 이 회사가 그 우버의 그 우버 택시 있잖아요. 나르는 거. 그 나르는 택시 부분을 인수한 회사예요. 그래서 우버랑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 뭐 이렇게 뭐 UAM에 투자하고 싶다면 물론 긴 호흡이겠지만 얘가 조정받았을 때 사도 되고 얘의 흐름을 보면서 기왕이면 한국 기업을 좀 응원해 주자라고 하면 그러면서 하나 시스템을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 회사가 밤에 좀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얘도 사실 흐름이 좋고 그러면 대장주는 하나 시스템이다. 그러면 기존에 한국항공우주를 갖고 있고 얘가 뭐 발사체부터 뭐 사실 뭐 특허도 많이 갖고 있고 좋지만 아무래도 민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기업이다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하나그룹, 하나 시스템 쪽으로 옮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 시스템이 난 시스템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름 더 멋있잖아요. 에어로도 멋있는데 스페이스도 멋있는 이 회사도 괜찮고 그리고 LIG 넥스원보다는 얘네가 난데 순위상으로 보면 그리고 작은 거 좋아하면 흐름이 정말 좋은 제노코 이 회사도 하도 많이 얘기해갖고 다음 주에는 아예 우주항공을 제가 한번 좀 길게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우주항공을 제가 좀 더 자료를 보강해서 한번 오겠습니다. 뭐 캔코아 이런 애들 지금 보여준 회사들 실적 다 좋게 나왔어요. 한국항공우주 빼고 뭘 빼먹나? 어쨌든 그 외에는 후순입니다. 뭐 AP 위성 근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그 미코 같은 경우가 흐름이 좋았었던 건 얘는 수소차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얘는 신용이 많다라고 그랬죠. 지금 많이 빠졌네. 10%가 넘었는데 8%면 안 좋죠. 5%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급락하면서 반대 매매가 2% 나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2%가 나갔다라고 하면요. 4천억에 10%면 5천억에 10%면 500억이죠. 거기서 2%면은 500억, 100억? 잠깐만요. 5천억에 10%면은 500억. 2%면은 100억이네? 100억이죠. 100억이 반대 매매로 나간 거예요, 이 회사는. 최근에 급락하면서. 그래서 신용이 무서운 겁니다. 유보율을 조정하세요, 유보율을. 100억이 이거 하나로 나갔네. 이따가 또 탄소배출권 한번 보면 또 기막히겠는데?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게 어떤 게 지금 대장주인지. 네, 한국항공우주가 아니라 하나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하나로 가실 거면 그냥 얘로 가시고 아니면 지주사 하나도 좀 기대가 돼요. 지금 왜냐면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아요.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끌고 가더니 최근에 이렇게 너무 급등한 것 같지만 15% 오른 거예요. 그러면 매수 주체나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지주사가 저평가가 30% 할인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30% 할인이 아니라 너무 저평가예요. 이거는 지금 5만 원 가도 저평가고요. 할인받는다고 해도 5만 원은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저평가입니다. 하나. 얘를 조금 누르면 얘를 보셔야 되니까 어차피 우주항공 쪽에 사활을 건 게 하나그룹이에요. 삼성전자는 뭘 걸었나? 말을 걸었나? 돈만 갖고 이번에 화딱 지나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하나그룹이죠. 인텔리안테크 얘네들보다 확실히 어떤 게 먼저인지 아시겠죠. 딱 느낌이 나요. 하지만 나로호가 발사가 성공하고 예를 들어서 얘가 쭉 급등하고 있다, 흐름이 오르고 있다 하면 나로호 발사하기 전날 매도를 다 해야 되는 거고 옆으로 기고 있다. 근데 나로호 발사가 성공했다 하면은 빵 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옆으로 기고 있는데 발사 실패했다. 폭락. 올라가고 있다가 발사 실패했다. 폭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옆으로 기고 있다 발사 실패하면 폭락 정도는 아니겠다. 이게 좀 빠지겠고 올라가고 있었던 게 폭락되겠네요. 그렇게 매매를 하면 됩니다. 하나 시스템을 보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탄소 배출권 한번 보시죠. 탄소 배출권은 탄소 배출과 그리고 이제 포집을 따로 봐야 돼요. 탄소 배출권은 휴캠스잖아요.
휴캠스가 이번에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급등 한 번에 다 쭉 빠졌습니다. 얘가 사실 뭐 어떤 느낌이냐면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잠잠하다가 그 어디에 양극재를 뭐 몇 조를 납품한다라고 그래서 그날 한번 저렇게 거래 터지면서 급등하고 누른 다음에 가격이 6배가 올랐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 느낌 정도 아니더라도 살짝 그런 느낌이 나와요. 탄소 배출권에서 휴캠스가. 탄소 배출권으로 휴캠스 같은 경우는 이미 2006년인가? 그때 그 유럽 기후변화협의 사무국에서 그 탄소 배출권 사업 인증을 받았던 회사예요. 실적이 나왔고,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었던 거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렇게 드릴까. 여기 보면은 휴캠스 뭐 987억 규모 신규 시설 투자 결정 이러죠. 그러면은 그냥 결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밑에를 보시면 수주를 받았군. 이 MNB가 정확히 전 뭔지 모릅니다. 얘가 정확히 어떠한 성분인지 모르지만 얘를 이 공장을 거의 1,000억 가까이 시설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장기 보면은 얘네가 내가 휴캠스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매출을 3조 6,500만 원 규모의 그걸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2024년까지 3조. 이게 약간 살짝 에코프로비엠 요즘 한번 급등했을 때 그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지금 없으시다면 휴캠스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그러니까 저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거의 1,000억 가까이 공장 증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유상증자 할 정도 예산 아닐 거예요.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많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유상증자를 받는 게 낫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게 공장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서도 뭐 당연히 마이너스겠지만 그건 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건 좋은 신호잖아요. 근데 뭐 재무 뭐 활동 현금 흐름에서 돈이 없어서 뭐 장기 차입금을 늘린다라고 해서 플러스가 났다라고 해서 안 좋은 거냐? 이론상으로는 플러스면 안 좋지만 저거 장기 차입금을 늘려갖고 공장 증설을 하면은 그거에 맞게 3조 6천억 이게 바로 매출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론에만 접근하지 말고 그거를 토대로 뉴스를 앞뒤 전후로 살펴야 돼요. 뉴스를. 예, 1,000억 공장 증설을 했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엉뚱한 데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4억을 올린다든지 뭘. 그게 아니잖아요. 휴캠스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휴캠스. 예, 그 탄소 배출권이 없다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후성인데 후성 같은 경우는 이미 그 2005년도에 탄소 배출권 그 UN 뭐 기후 변화 그 협약 사무실에서 먼저 허가를 받은 회사가 후성이에요. 그래서 2007년도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 해갖고 후성 얘랑 연관 회사인 뭐 퍼스텍, 뭐 유니슨, 휴캠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직도 뭐 KC코트레 아직도 탄소 배출권 관련 치면 그 주식들이 나오는 게 이미 2007년도에 그 테마가 한번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뭐 그땐 탄소 포집 얘기가 없었을 것 같지만 있었어요. 그때도 탄소 포집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성은 이미 그랬었고 세계 최초로 배출권 판매에서 이익 실현하는 회사가 사실 후성입니다. 예. 꾸준히 나오는 게 휴캠스였던 거고 얘네 같은 경우는 뭐 냉매가스 하는 거는 많이 얘기해서 알잖아요. 얘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수가스를 쓰지만 뭐 수소 불화탄소라는 걸 하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3,700배래요. 그래서 이거를 한 톤당 감축을 하면 이거 한 톤을 감축하는 거를 이산화탄소 11,700톤 감축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탄소 배출권이 쌓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높은 투자율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 하지만 생각해 보면 영향이 23,000인 거에 비해서 인정해 주는 거는 11,700인 거예요. 반이네. 그러고 보니까 딱 반 인정해 주네요. 그러니까 한 톤으로 저만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도 한번 후송도 탄소 배출권으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은 한솔홈데코 얘기했잖아요. 얘네 한솔홈데코의 단점이 뭐라고 했어요? 신용.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폭락했을 때 얘는 반대 매매가 걱정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도 이날이었는데 그때도 이날이었거든요. 네. 바닥 이때도 신용이 10%가 넘어서 제가 걱정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털렸는지 보자고요. 2% 가까이에도 털렸습니다. 여기서 털린 거예요. 2%가 반대 매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여기서 생큐로 받아서 올린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뭐 1,500억짜리 회사니까 150억이면 30억이 반대 매매가 나간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신용을 때리더라도 신용 비중이 저렇게 높은 회사에 같이 들어가서 폭탄을 서로 나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폐 목재가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통해서 스팀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그걸로 온실가스 감축 산업도 하고 뉴질랜드에 있는 조림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탄소 배출권을 인정을 받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폐 목재를 활용하라는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 오염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스팀 에너지를 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솔홈데코도 가격은 사실은 부담은 없지만 기왕이면 휴캠스가 더 좋고 그 다음이 우선순위에서 후성이고 그 다음이 사실 KC코트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렇게 쭉 빠졌지만 흐름이 가격 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뭐 많이 얘기했잖아요. 집진 시설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지만 가장 많이 올랐었던 건 에코프로 HN이죠. 에코프로 그룹은 환경에 정말 옛날부터 에코프로 얘기했을 때 뭐야 막 이랬던 회사인데 이미 계열사 다 합치면 시가총액이 5조가 넘어요. 거대 기업이 돼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안에서 에코프로 HN에 한번 집을 한번 방문을 해볼게요. 자,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의 집을 방문해 보면 에코프로 느낌 나잖아요. 에코프로 뭐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이 사업 분야 보면 대기 환경 사업 분야. 얘네가 클린룸 이 케미컬 필터는 뭐냐면 클린룸이다라는 건 이 미세한 생산 공정 반도체나 뭐 LCD 뭐 OLED 이런 쪽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나 OLED 쪽은 우리나라에서 산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화학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90% 이상의 높은 제거 효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회사에 방문해 보는 거예요. 방문해서 얘네가 사업 분야가 나와 있잖아요. 뭐 90% 좋구나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제품의 생각을 한번 쭉 읽어 보시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화학 소재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얘네가 어떤 뭐 촉매라든지 흡착제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면은 여기 대기 유해가스 산업 현장 여기 보면 이렇게 흡착해서 제거하고 음식물 쓰레기나 뭐 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 유발가스도 제거하고 뭐 반도체 공정가스에서 폐가스로 발생되는 다양한 걸 흡착하여 제거하고 뭐 도료 뭐 접착 코팅 공정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유해가스나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많이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이런 가스를 제거해요.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뭐 복합 악취 제거하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질소산화물, 이런 거를 제거하고 고온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분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높은 거 필요했지만 당사의 촉매는 이걸 이용해서 온도는 반으로 이하로 낮추면서 99%의 제거 효과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제거를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냥 단지 신규 상장에 주식 주자가 적었는데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해서 오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서 얘는 계속 떠 있어. 이 산업 분야 보면은 그리고 가족사까지 공개를 해주는 보면 다양한 뭐 오염 제거 뭐 전부 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뭐 다 전부 다 친환경 관련된 에코프로 EM 여기는 이제 얘네 폐배터리 관련 사업도 얘네가 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글로벌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 그러니까 에코프로 자체 지주사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 얘네는 상장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HN에 뭐 깡이 있으면 여기 이 가격에 사실 무섭잖아요. 근데 고점 대비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오지연이가 이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오지현 말고 오지헌. 얘가 저는 정확하게 반을 팔았거든요. 그랬는데도 아직 수익률이 183%예요. 자랑 같지만 자랑입니다. 반토막 났는데도 여기선 수익률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탄소 포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유니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안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트로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보면 탄소 배출권은 식상하니 탄소 포집이 새롭잖아요. 탄소 포집 얘기도 근데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얘도 보면 캠트로스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유니드일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외에는 뭐 누리플랜 대북주 공부하다 알아낸 이거. 그러니까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뭐 폐유전이나 뭐 폐광산 이런 게 폐광산은 있을 수 있겠다. 예, 그 안에다가 묻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1km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 동해 얘기가 좀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뭐 가스전 거기다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기 좀 힘든 분야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랍 이런 애들이 좀 좋겠네. 탄소를 걸로 싣고 가고 그 유전에다 묻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걔네는 그걸로도 또 돈을 벌게 생겼네. 하지만 뭐 이렇게 주 무게를 잃은 거니까요. 뭐 지하 1km 안에 묻어야 되는 것도 사실 그거 하나 뚫을 때마다 뭐 10억이 든대요. 근데 거기 뚫어서도 여기다 넣을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탄소 포집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 수송해갖고 산유국들한테 보내는 것도 사실 괜찮겠네.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면 뭐 좋은 흡수제를 개발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흡착제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앞으로 또 많이 좀 신경 써야 될 분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신부 대염수, 그러니까 뭐 지하수의 모체라고 하는 거기에 넣어갖고 이렇게 탄산으로 이렇게 넣어서 한다는데 말만 들어도 어려운 게 느껴지죠. 그럼 거의 사이다 등 그런 거죠. 그걸로 뿌려버리는 거죠. 탄산으로 푼다 이렇게. 그게 뭘까? 사이다를 만들어서 푸는 건가? 그러면 기포가 뻗어되면 그러니까 이게 포집 비용도 비싸고 뚫는 것도 비싸고 넣는 것도 비싸고 그리고 운송 비용도 비싸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이쪽에 그 돈을 건 거죠. 밉더라도 참 걔가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네. 포집 비용이 참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탄소 포집은 부담 가지만 흐름이 깨지지 않았고 뭐 3등주 정도 그린 케미칼. 근데 하지만 이런 바닥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낫죠. 사실은 그린 케미칼을 제가 좋아했는데 흐름상 유니드가 실질적인 수혜주인데 무거울 거라 생각했는데 가벼웠습니다. 그 외의 기업들 뭐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뭐 안 봐도 되겠죠. 쟤는 뭐 일부 마치 현대제철에서 금속 분리판하는 느낌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탄소 배출 분야를 한번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탄소 배출 분야랑 연관시킬 수 있는 그린 뉴딜이 한동안 우리가 안 봤었잖아요. 안 봤지만 이 수소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을 같이 봐도 돼요. 뭐 중국 회사를 봐도 되고. 하지만 태양광은 우리가 좀 약합니다. 그렇죠. 네, 태양광은 약해요. 중국이 그러니까 태양광이 원래 뭐가 있냐면요.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있어요. 폴리실리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태양 전지에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 실리콘들의 이 결정체인데 그게 이제 그 실리콘의 재료가 되는 이 규소. 그 원자재가 우리나라에 없죠. 그래서 2007년도에 그 규소 광산을 뭐 발견했다라고 해서 정치인하고 그 전문가랑 짜고 전국을 돌면서 작전을 해먹었던 H&T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해외까지 나가서
뭐 우즈벡에 뭐 근데 걔 지금 뭐 참 진짜 내가 그런 애들을 진짜 까고 싶은데. 그거 그래서 결국에는 광물 자원 공사라는 게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 공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사라졌습니다. 너무 많이 해먹으니까. 너무 많이 해먹어서 적자가 너무 심해서 그냥 공기업 자체가 없어버렸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폴리실리콘 했던 회사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OCI 하나예요. 그래서 태양광,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5배가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폴리실리콘 회사는 하나고 그 외에 뭐 인곳이라는 게 이제 폴리실리콘의 이제 금괴처럼 덩어리 같은 된 거고 그걸 눌러서 웨이퍼로 만드는 거고 그걸 쌓아서 셀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모듈화 시켜서 하는 게 발전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폴리실리콘 하는 회사도 OCI 하나가 남았고 인곳 웨이퍼를 한다라는 회사들이 OCI 계열사 중에 아마 넥솔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상장 폐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인곳하고 웨이퍼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게 웅진에너지예요. 그래서 웅진코웨이가 그걸로 폭삭 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폴리실리콘을 한다라고 했었던 회사들 중에 KCC라는 회사도 했다가 말아먹었고요. 하나솔루션도 사실 그것 때문에 힘들었었고 그러니까 하나케미칼이었죠. 그 당시에. 뭐 KCC, 하나케미칼 그리고 오성 LST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한국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그게 아마 세계적인 회사였고 우리나라 3위였어요. 1위가 동양이었고 아마 2위가 KCC였던 걸로 제 기억하고 3위가 한국실리콘인데 오성 LST가 그걸로 해서 주가가 4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오성 LST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서 오성 천막이라는 것만 봐도 되게 좋았어요. 천막 회사라고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서 그 당시 이제 같이 살던 친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거 보면서 야 오성 천막 저거 참 이름만 봐도 좋다 막 이랬었는데 그 회사가 아주 그랬지만 폴리실리콘이 중국 애들이 결국은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회사들이 전부 나가 떨어졌었던 거예요. 태양광을 투자하실 거면 굳이 한국에서 하실 거면 OCI.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폴리실리콘 회사는 이렇게 철수했지만 그 말레이시아가 뭐 전기랑 이런 게 싸고 전기가 저렴하고 해서 아마 말레이시아 공장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다 말했는데 폴리실리콘 값이 5배 올랐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앞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인고사고 웨이퍼하는 회사가 이제 남아 있지도 않아요. 그게 다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도 그렇지만 인곳의 90%는 중국이 다 차지했고요. 그리고 그 아마 웨이퍼도 한 85% 정도가 중국이 차지했고 그 다음에 모듈도 사실 75%가 중국. 근데 그나마 모듈하는 회사가 하나 큐셀,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인데 폴리실리콘이 5배 올랐으면 얘네 수익성은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밑에 있는 뭐 S에너지라든지 신성 ENG 얘네들을 투자해서 태양광은 사실 그린 뉴딜에서 후순위로 완전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가 나은 거고 풍력, 해상 풍력, 육상 풍력 말고 그러면은 태양광에서 이 윤기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수소 관련 연료전지도 하지만 태양광의 거의 세계 탑입니다. 보면은 흐름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 시장이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최근에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하지만 규제를 뭐 이렇게 IT 관련해서 막 텐센트나 이런 거 막 작살났어요.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규제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안 오른 상황에서 태양광이나 이 수소 쪽 회사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에 투자하실 거면 중국 회사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뭐 이렇게 질적으로 가실 거면 사실 미국이지만 저는 이 태양광 쪽이 그리고 내년인가 걔네가 올림픽인가 뭔가 하죠. 네. 동계올림픽인가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아마 친환경 이미지를 엄청나게 홍보를 할 거라고요. 얘네가 탄소국경세에도 동의했잖아요. 그 탈플라스틱 선언했잖아요. 그쪽으로 지금 몰아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여기랑 통이 사실 통이 회사는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37 여기까지 빠졌을 때 제가 일부 담은 상태에서 조정 받으면 더 사야지 했는데 쭉 올라갔어요. 너무 일부 담았어. 내가 지금 너무 아까워. 지금 하늘을 뚫을 기세인데요. 예, 하늘을 뚫을 기세입니다. 그러면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신고가 예, 그러면 신고가는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태양광은 OCI는 사실 폴리실리콘도 하고 뭐 폐배터리 산업도 지금 얘네가 하고
뭐 2차 전지 뭐냐 반도체 소재 쪽으로도 하고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합니다. 얘네가. 그래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OCI도. 하지만 뭐 글로벌로 넘어가고 싶다 하면 중국의 통해이나 윤기실리콘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윤기실리콘은 태양광하고 수소를 같이 합니다. 통해이는 태양광 위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뭐 독점이에요. 이게 뭐 인고, 웨이퍼 이쪽.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폴리실리콘, 인고, 웨이퍼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한국은 여기가 지금 이제 중국에 다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을 보실 거면 OCI가 흐름이 최근에 좋아요. 좋아요. 이 매물도 하면서 OCI 뭐 나쁘지 않네요. OCI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단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5배 올랐다. 5배, 별이 5개 하는 장수돌침대 그 아저씨가 생각나네. 뭔지 알죠? 별이 5개, 폴리실리콘이 5배. 그러면은 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양광은 엄밀히 따지면. 그 밑에 건 보지 마시고. 풍력은 지금 최근에 삼강엔멘트 흐름이 좋아요.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은 풍력 우리나라는 수소와 풍력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CS 윈드 이건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예, CS 윈드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가 아스트를 왜 인수하려고 그럴까? 우주항공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나? 저는 그게 거슬려서 얘를 싹 처분한 거거든요. 살처분했어요, 얘를. 뭐 국내 뭐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유니슨보다는 해상풍력으로 보시죠. 유니슨 나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줬고 우리 승찬이에게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유니슨입니다. 그래서 그 차 이름이 유니슨이에요. 진짜로요?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지만 아직까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소형 원전은 그냥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수소 연료전지, 어제 비나텍 보니까 얘 빠지면 좀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태양광은 OCI 그리고 중국을 보자. 아까 윤기실리콘, 황희찬 아니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태양광은 굳이 뭐 윌링스 흐름은 좋다. 그 외에 나머지는 좀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이렇게 마진이 없고 이게 이 원료가 없는 나라에 사실 폴리실리콘 한다라고 해도 얘네들이 규소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광산이나 이런 것까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아프간이 그래서 조금 거기 뭐 히토류나 리튬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중국이 전략 자산으로 그쪽을 만약에 묶어버린다라고 했을 경우 아프간으로 넘어갔으면 그거 이미 딜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많이 갖고 있는데 히토류랑 거기는 너무 많은 게 걸려 있어요. 아프간하고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장도 신장 위으로도 걸려 있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 그걸 만약에 전략 자산으로 묶으면 우리나라 2차 전지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또 한 번 폴리실리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2차 전지 소재도 지금은 좀 위태로운 느낌이 나는 게 옛날에 폴리실리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폴리실리콘에 대기업들이 다 나가 떨어졌다니까요. 그리고 막 그 폴리실리콘 99.9999 막 이 수율이 있잖아요. 상당히 우리나라가 높았어요. 하지만 원료가 없었고 그리고 그게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가 엄청나다. 그래서 너무 그 원자재 없는 나라에 이게 조금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태양광이 그 당시에 너무나 큰 핫했고 제가 또 태양광에 그 당시 태양광하고 풍력 전문가였어요. 엄청나게 그쪽으로 많이 공부하고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그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태양광 사태가 또 한번 오성 LST가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광에 빛을 발했고 근데 이 증권사가 웃겼던 게 그 동양제철화학을 제가 13만 원에 사서 39만 원부터 팔기 시작했거든요. 60만 원 갔는데 막 100만 원 간다고 리포트가 얼마나 나왔는지 걔네들 아직 지금 다 이미 높은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거 썼던 애들.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메타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계속 뉴스가 나오죠. 네, 뉴스
메타버스 뭐 뉴스도 있고 뭐 계속 콘텐츠 같은 것도 계속 나오고. 저 자이언트 스텝은 조금씩 제가 지금 이제 담아볼까 하는 게 한유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예. 그 자이언트 스텝에서 나온 그 우리 로지의 대항마. 예. 한유. 예. 유아였던 것 같은데. 유아 맞나요? 유한가요? 한유하. 여기 저기 인스타에 제가 예. 팔로우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한테 와서 댓글도 달아주고 예. 예. 가상 아이돌 로지보다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네요. 너무 감정이입하셨는데 빠졌는데 갑자기 이게 누구지? 상당히 예쁘죠. 예. 이게 그 자이언트 스텝과 스마일 게이트라는 데서 나온 자이언트 스텝은 메타버스의 가장 대장주인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 더 있는데 그 가상 인간 그리고 뭐 LG 전자와 그 XR 기반의 스튜디오 공동 사업도 추진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쪽은 한유아 그러고 보니까 팔로워가 몇 명 늘어났나 한번 볼까? 거기 인스타에 있네. 예. 바로 팔로우에. 2,200명까지 늘었네요. 사진 3개 올라왔는데. 그 이렇게 막 댓글 달면 답글도 달아줘요. 뭐 물어보면 아직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3개. 예. 비밀이 있다니까 좀 매력적인데. 비밀을 주는 거. 그 자이언트 스텝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네. 뭔가 한약이 나네. 아까 그 어디야? 저기는 에코 프로 느낌이 나는데 여기는 정말 미래 느낌. 그러네. 이 차를 내가 사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좋다. 프로젝트. 포르쉐. 이게 뭔지 모르지만 차 사고 싶다. 저 다음 주에 차 바꿉니다. 드디어 그 안 좋은. 근데 제규어 진짜 여러분 사지 마세요. 그 진짜 서비스가 정말 필터도 하나만 교환하고 그 필터가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엔진오일 교환하고 뚜껑 닫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지. 와, 이거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하지? 미친. 좀 화가 나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저는 이제 조금씩 모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컴 MDS 쪽도 뭐 로봇 산업과 뭐 이렇게 다 해서 얘네는 4차 산업의 모든 게 한컴 그룹이 사실 조금 좀 핵심 중에 하나인 한컴 MDS는 워낙 오래 갖고 있었다가 앵간히 안 가는 주식이었거든요. 최근에 움직입니다. 그 디지털 광링크와는 옵티시스가 깨지지 않아요. 얘도 디지털 광링크라는 옵티시스도 사실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윗꼬리를 달리긴 하는데 한번 이거 메타버스를 많이 들어가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부터 이제 조금씩 스텝을 다시 한번 밟아보자. 그리고 뭐 덱스터도 괜찮고 하지만 이 21선 다음 윗꼬리 달리잖아요.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이런 신호죠. 그리고 이주익 여기 컴투스에서 인수했잖아요. 컴투스가 나오는 게임은 별로지만 이게 조금 갑자기 게임하니까 펄어비스 영상이 그게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래픽이나 영상이 그거 기자님이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다 해서 멋있더라고요. 펄어비스가 이름을 쩔어비스로 바꿔야 되겠어요. 이런 비싼 회사가
똑같이 나온 NC 소프트와 이런 반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NC 소프트는 블레이드의 소울이 완전 폭망이네. 패망했죠. 근데 하지만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빠졌으면 좋겠네요. 제가 게임즈에 투자는 하진 않지만 예. 얘는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관심은 있습니다. 근데 펄어비스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니 게임주. 얘도 사실 메타버스랑 연관성이 있는 게임주로 알고 있거든요. 메타버스 그러니까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플랫폼이 있어. 그리고 이제 뭐 선익 시스템 얘네도 뭐 이제 바닥을 좀 잘 다져야죠.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나 두 개씩 이렇게 한번 사보시고 뭐 엔터주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엔터주는 잘 모르겠어요.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맥스트가 아, 5만 원 이하로 빠진다라고 하면 관심을 한번 두겠습니다. 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가 움직이려면 아직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수급이 흐름이 지금은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수소차 다 오르니까 주말에 다 개나소나 수소차래. 아, 참 꼴배기 싫어. 하지만 뭐가 핵심인지를 못 짚더라고요. 아무거나 다 갖다 놓고 수소차라고 그러고 싸면 좋으니까 그거 하고.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아직은 뭐 코세스 같은 경우도 사실 흐름이 되게 좋아요. 사실 살짝 살살 갉아먹고 있는데 코세스도 흐름이 그러니까 아직 깨지진 않았지만 좀 더 기간 조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옆으로 좀 겨주면 제가 좀 더 살 의향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사볼 수 있는 하지만 그 디지털 휴먼 쪽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의 한유화가 마음에 드네요. 네, 한유화. 그래도 메타버스가 아닌 기업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거기로 가야 되겠네. 네, 한유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류가 가야 되겠지.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같은 이렇게 그 디지털 휴먼을 하는데 자이언트 스텝 쪽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네이버하고도 연관성이 있잖아요. 지분도 있고 LG전자하고 XR 그것도 하고 그 안에서 많은 걸 뭐 e스포츠나 뭐나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우,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컴투스가 외직을 인수했다라는 것도 결국 게임 쪽으로 자기네들이 게임이 사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쪽으로 연결을 어떻게 할지 사실 저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데 기대는 사실 좀 되는 편입니다. 이 프렌드 안에서 제가 이제 신청은 해놨어요. 신청을 해놨습니다. 10주짜리 프로그램을 뭐 신청해놨는데 걔네들이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서 뭐 구독자 뭐 500명 이런 사람은 아마 근데 아마 주식 관련된 그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네, 어쨌든 간에 되면은 안 되더라도 제가 그 이프렌드 플랫폼 안에서 여러분들을 자주 만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뭐 파이오링크 이거는 뭐 굳이 메타버스 쪽이라기보다는 그거 이 프렌드도 예. 나중에 카페에다가 예. 방을 만들어 언제 만든다고 뭐 공지를 하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예. 그게 나오면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해보니까. 어쨌든 메타버스는 그냥 꾸준히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맥스트가 바닥을 언제를 잡느냐 뭐 지금 여기에서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격이 좀 약간 보시다시피 좀 지지선이잖아요. 뭐 원하는 가격은 5만 원입니다만은 또 5만 원 되면 욕심이 생겨서 4만 원을 팔아. 사람 심리가 그래요. 여기 갈 때는 이렇게 갈 땐 내가 진짜 5만 원이라도 6만 원이라도 샀으면 막 9만 원 갔으니까 거의 10만 원 갔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 가격만 되면 사고 싶으면 그 가격 이하가 되면 안 사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맥스트는 아직까지 보여준 게 아직 없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애들은 보여준 게 있는데 맥스트는 보여준 게 없습니다. 뭐 IR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 진짜 반도체는 반만 오른다고 해서 반도체인가? 저는 뭐 삼성전자가 바닥을 좀 잡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쌍바닥을 찍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에서 부담이 없지 않을까. 아직까지 외국인 기관이 이제 뭐 조금씩 뭐 가끔씩 간을 보는데 얘의 수급의 핵심은 외국인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냐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저는 DBI텍을
보잖아요. 얘는 뭐 부담 없습니다. DB하이텍 실적도 잘 나오고 얘도 그 TSMC처럼 20% 올렸고요. 원익 머티리얼즈가 사실 얘가 지금 괜찮은 게 SK가 SK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특수가스 소재 기반의 지주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SK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좋은 사업을 갖고 가는 이제 지주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타이틀만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SK 머티리얼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싫어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SK 머티리얼즈를 SK가 인수해서 그 특수가스 쪽을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하고 이제 거래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원익 자체는 삼성하고 친합니다. 원익이 가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근처에 원익 IPS라는 회사가 있고요. 미국의 뭐 공장 증설이나 얘기 나오면 최고의 수혜주는 원익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머티리얼즈는 다 특수가스나 이런 거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SK 머티리얼즈는 이렇게 기고 있고 원익 머티리얼즈는 올라가고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겁니다. 보시면 흐름이 되게 좋죠. 실적도 되게 좋은 회사예요. 그 머티리얼즈 들어간 애들은 다 좋아요. 하나 머티리얼즈도 얘는 이제 바닥에서 별로 빠진 것도 없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쪽을 보자라고 그랬잖아요. 영업이익 20% 이상 나오는 뭐 솔브레인도 제가 그때 솔브레인 좋은데라고 했는데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얘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반도체에 관심 있다면 뭐 한솔케미칼도 나쁘지 않죠. 한솔그룹이 어차피 뭐 삼성 그쪽하고 같이 가고 근데 솔브레인이나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 가격이 부담이 없어요. SNS텍 같은 경우도 미세 공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으니 얘네들이 아직까진 한미반도체 같은 애들도 뭐 부담 없는 가격대이긴 합니다.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고요. 하지만 반도체는 저는 비중을 늘리진 않으려고요. 뭐 SNS텍도 좋고 FST도 좋고 좋다라는 게 가격 부담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인 거지. 어떻게 뭐 미래를 보장하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테스나 같은 회사는 아마 잘 오히려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하고 나서 그냥 박스권이에요. 뭐 영업이익률도 좋고 후공정 쪽이 앞으로 좋다라고 하면 후공정의 대장은 테스나지만 뭐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얘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이렇게 막 뭐 필름식으로 접어서 막 붙일 수 있는 굽어지는 태양 전지하는 차세대 전지하는 회사가 유닛 테스트예요. 뭐 태양광을 사실 볼 거면 그러고 보니까 유닛 테스트가 낫네. 페로브스카이트가 유닛 테스트하고 하나 솔루션인데 하나 솔루션은 하나 큐셀의 그 모듈라는 그 아무래도 그 폴리실리콘의 그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는 리스크가 있지만 바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도 좋아요. 수소랑 관련된 그 사업을 많이 하는 게 하나그룹이에요.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사장단 싹 갈았잖아요. 사장단을 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달려라라는 얘기잖아요. 새롭게해서 예. 거기다가 하나그룹 자체가 뭐 중간 보스를 갈면 나와바리를 넓히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잖아요. 하나그룹이니까. 그러면은 태양광을 볼 거면 유닛 테스트가 낫겠네. 왜냐하면 폴리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유닛 테스트 괜찮네. 흐름도 좋고. 페로브스카이트가 그냥 이런 데 이렇게 쓱 붙여서 쓸 수 있는 태양광 기존의 태양광 패널은 부러지잖아요. 구비는 게 안 되는데 얘는 그게 되는 거거든요. 반도체 후공정이면서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유닛 테스트가 갑자기 생각나네. 괜찮네. 그 외의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페스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바닥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번에는 조금 후순위 하지만 바닥 잡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제가 카페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수소차하고 자동차 비중이 50% 이상으로 좀 맞춰놨고 그 안에 뭐 2차 전지라 하면은 뭐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장비는 차라리 코인테크나 CIS 쪽이 나은 것 같고 충전소 쪽에서는 원익 P&E하고 에스트래픽이 괜찮은 것 같고요. 우주항공은 하나 시스템이나 제노코 쪽으로 조금 흐름이 살아있는 쪽으로 좀 몰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한국항공우주는 좀 너무 느리니
무겁고 좀 약간 기업이 좀 체질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민간에서 좀 인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인수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변동폭이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제가 또 만약에 주중에 있다면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고 하나 시스템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월요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테이퍼링 이슈를 미국에선 선반영을 하고 그걸 이제 경기 회복이나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서 급등을 했는데 자 그럼 신흥국의 가장 변동폭이 큰 한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월요일을 한번 주목해 보고 월요일 저녁에 제가 한번 카페에 글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힘든 시기 잘 견디니까 또 좋은 것도 오고 수평 이동을 하니까 어떻게 수익률이 개선되는지 보셨죠? 네, 저는 조금밖에 반등을 안 했지만 3,300보다 훨씬 자산이 높습니다. 이게 수평 이동의 힘입니다. 맞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저는 경험해 봐야 하는 뭐 갑자기 그 우르사 같은 느낌이 나네. 경험해 본 사람만 하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매일매일 발전해 나가는 거를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도 안정이 됐으니까 월요일 날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테이퍼링 이슈로 신흥국이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정말 흔들리는지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뭐 불안정한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면 신흥국은 이제 약간 불안정하게 받아들이는구나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한 주 동안 또 한번 루틴을 만들면서 꾸준히 공부하는 한 주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부하십시오.